자, 이번 시간은 최신 기출 유형 문제 제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저장을 먼저 하게 되겠죠. 자, 단축키 컨트롤 S를 우리 외우시고 있고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저장은 우리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도 있고요. 오피스 던치의 저장도 있고요. 자, 그래서 컨트롤 S를 좀 외워두세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위치는요. 내 문서 안에 그래서 ITQ 폴더 안에 여기다 저장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번호를 받으면 수험번호 8자리를 적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빼기 표시 다시 하고 여러분들 성함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 버튼 엔터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를 전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해서 3개를 다 잡으시고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A열 버릭을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그 다음에 여기서 1 쓰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시트 1도 이 A열의 너비가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를 눌러서 해제를 해요. 블록 해제. 그래서 시트 그룹 해제를 했고요. 자, 3도 보니까 다 1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시트 2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제1 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시트 2도 더블 클릭해서 시커멓게 되면 제2 작업, 시트 3도 더블 클릭, 제3 작업. 이렇게 시트 이름 다 바꾸고요. 제1 작업으로 오세요. 자, 제목과 결제란은 나중에 만들고요. 데이터 입력을 이제 먼저 해요. 자, B4셀부터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입력하기 전에 미리 테두리를 둘러 놓고 병합할 건 미리 병합해 놓고 입력을 할게요. 그럼 B4부터 J2 14셀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J2 14까지 블록 잡아주고요. 그래서 테두리,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한번 쿡 눌러줘요. 그리고 겉에 굵은 거는 나중에 다 입력하고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셀 병합할 애들, 여기 3개의 셀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다시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밑에 거 해도 되고요. 요 채우기 핸들을 그냥 쭉 내리면 요거 그대로 또 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여기에 X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요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병합한 김에 여기다가 대각선을 양쪽 넣어서 X 표시를 하고 싶어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자, 테두리 탭 열렸고요. 자, 얘 대각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대각선 해서 확인. 그러니까 여기다 X표가 들어갔고요. 그 옆에 2개의 셀이 병합되어 있네요. 그래서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예, 다시 여기서 채우기 핸들 쭉 하니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색상까지 미리 바꿔볼까요? 분명히 밑에 우리 색깔 바꾸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이렇게 지시사항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쭉 블록 잡고 그 다음에 여기 2개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2개 드래그해서 블록 잡아준 다음에 채우기 색 가서 주황으로 설정. 자, 정렬은 우리 글씨 다 입력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품명 쓰는 거죠. 제품명. 탭키 눌러서 필드 이름 먼저 쓸게요. 자, 상품,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분류, 탭, 그 다음에 출시일, 탭, 그 다음에 할인율, 정상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는 거죠. 판매량, 그리고 Alt 누르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가로, 단위, 개, 이렇게 써주고 엔터. 자, 그래서 한 줄에 2줄 이상 쓸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른다 그랬고요. 그래서 매출 순위, 그 다음에 비고. 자, 여기서 뭐 제품명 여러분들 쭉 이제 입력하실 거고요. 여기서 볼 거는
우리 상품에 같은 상품이 있네요. 자, 스니커즈, 그 다음에 워커, 부츠, 자, 수제화, 그 다음에 등산화, 그 다음에 워커 부츠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워자만 쓰고 그냥 엔터 누른다는 거. 자동 완성 기능이라 그랬죠. 등산화도 마찬가지로 등자 쓰고 엔터. 수제화도 숫자만 쓰고 스니커즈도 숫자만 써서 이렇게 빨리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분류도 뭐 동일하네요. 공용, 남성, 여서도 자, 남성, 그 다음에 남자만 쓰고 엔터. 여성은 한번 써주고 여 엔터, 남 엔터, 여 엔터, 공 엔터 이런 식으로. 자, 출시일 뭐 날짜는 그냥 우리 다시를 입력해서 하면 되죠. 2011-7-11 뭐 공은 써줄 필요 없이 쓰셔도 공은 자동으로 075로 되고요. 요 할인율은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 해서 퍼센트를 직접 입력하고요. 정상가는 숫자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기서 회계 표시 형식 통화 스타일로 눌러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65-000, 187-000, 120-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을 하시고요. 판매량 단위 궤도 1000단위 구분기호는 쓰지 말고요. 2223 엔터, 608 엔터, 136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해 주고요. 거기 가로 1 있는 것은 문제 번호니까 그 가로 1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가로 2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함수 문제의 문제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위치에 지금 S6-K63이라는 것이 있는데 걔는 바로 여기 제품명에 써 있는 요 범위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이 제목 리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입력해 주는 거 아니고요. 자, 쭉 입력을 해 보세요. 자, 다 입력이 됐으면 지시사항대로 갈게요. 자, 조건 보시면 첫 번째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맑은 고딕 11로 하세요. 근데 맑은 고딕 11이 기본이니까 요거는 뭐 해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맞춤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블록 다 잡아주고요. 일단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요 출시일, 출시일이 잘못됐어요. 얘는 요 됐고,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율도 원래 퍼센트. 자, 정상가, 자, 요 부분은 블록 잡아주고요. 여기서 회계 표시 형식으로 쿵 눌러서 돈 표시하고 1000단위 구분기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얘도 블록 잡아서 쉼표 스타일로 쿵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너비를 좀 넓게 해줄게요. 나중에 여기다 제목 넣을 거고, 여기다가 결제란 넣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드래그 해서 19분선에서 조금씩 드래그를 해서 좀 넓게 해줘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늘려줬고요. 자, 여기서 5행부터 14행까지 이렇게 행머리글 드래그해서 약간만 늘려줄게요. 높이를 조금만 이렇게 높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하고 여기 제목 도형 있다가 이걸 할게요. 결제란도 나중에 하고, 자, 주황으로 채우는 거 네 번째 동그라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바로 I14셀 바로 요 위치죠. 자, 여기를 제품명 B5부터 B12 사이에 있는 요 목록을 여기에 표시하게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위에 그림을 그냥 바로 눌러요. 눌러주고 제한 대상, 자, 모든 값을 입력하지 않고 내가 요 제품명만 들어가게끔 제한을 하겠다. 눌러서 얘는 리스트니까요. 목록으로 선택하고요. 원본에다 커서 두고
제품명 쭉 드래그해서 요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써졌죠? 그러면 확인 누르면 되고, 여기 목록 단추 나왔어요. 자, 눌러서 K263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셀 서식 2522, 우리 아까 이거 2522 날짜네요. 자, 얘를 11년 01월 11일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연월일을 한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연도를 두 자리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세요. 자, 처음에 이제 테두리 탭 우리가 아까 써서 여기가 먼저 다 열렸고요. 표시 형식 여기로 오고요. 자, 연월일 표시 형식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월일은 있는데 연도가 네 자리로 표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우리 가서 지시사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표시사항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 자, 여기 오시면은 YYYY에서 이어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표시돼서 11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도 07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를 M을 하나 더 써주고요. 07월. D도 두 자리로 D자에다 커서 두고 D를 하나 더 눌러줘요. 그러면 월과 일, 연을 다 두 자리로 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샵 표시되면은 자, E와 F 사이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크게 늘려주고요. 조금 더 늘려줄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날짜 데이터를 사용자 서식을 이용해서 연월일 두 자리로 표시하고 한글로 연월일을 붙여주는 이런 것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HO, H12, 자, HO, H12 이 영역이 되겠죠. 자, 요 영역을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블록 설정 해놓고 요 이름 상자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판매량이라고 써주고 엔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글씨가 가운데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그 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해결을 했어요. 이제 위에 제목을 해결하죠. 자, 제목. 자, 1, 2, 3 요 행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자, 세 개를 이렇게 블록 잡고, 자,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얘는 한 24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 뭐 대중은 없고요. 24, 25, 어떤 건 뭐 27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충 24 정도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거 선택하려니까 삽입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A, B 사이에 그리고 위에 약간 좀 남게 마우스 포인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G열의 반 정도 가 있네요. 그래서 위에 높낮이 비슷하게 하고 얘가 G열 반 정도. 위에 남는 거 비슷하게. 자, 이제 꾸미는 거.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도형 효과. 그래서 그림자 바깥쪽에서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선택해서 여기 그림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노란색 넣어줬고요. 글꼴 지정 있죠? 그래서 맑은 고딕에 20이다. 그래서 홈 탭에서 자, 여기서 맑은 고딕 선택,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에 굵게, 검정색 굵게, 자, 검정색과 굵게 해줬고요. 자, 이제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신나는 신발 쇼핑몰 판매 현황. 자, 이번에는 결제란을 만들어 볼게요. 자, 결제란은 우리가 만들 때 요 표의 끝에, 그러니까 요 정도서부터 만들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다가 결제라고 쓰고요. 탭 눌러서 담당 탭, 그 다음에 팀장 탭, 부장,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입력하고요. 블록 설정 쭉 해서 글씨 가운데로 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선, 테두리를 그리려고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테두리 가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줬고요. 이 결제란을 좀 좁혀야죠. 그래서 K하고 L 사이에서 마우스 대고 이렇게 줄여줬고요. 이 두 개 셀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블록 설정, 결제, 블록 설정 두 개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맞춤 탭에 여기 내려오는 길에 그래서 셀 서식 요 단추 눌러주고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써야 되니까 바로 얘를 클릭해서 시커멓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확인. 여기 사인할 자리가 좁지요. 자, 여기 클릭해 봤더니 여기 16행이에요. 그러면 얘를 16과 17 사이에서 적당히 드래그해서 이렇게 높여주고요. 자,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것을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블록 설정 다 하시고, 자, 홈 탭에 보시면 붙여넣기 있고요. 그래서 그림 형식,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고요. 자,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화면 보이는 그대로 그림으로 사진 찍어라. 자, 확인. 그리고 요 HR 여기서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혹은 컨트롤 V를 눌러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쫙 맞춰주고요. 그리고 원본은 지워야 돼요. 그래서 K열부터 우리 글씨 쓴 부분 열 머리글을 쭉 드래그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얘도 높죠? 얘도 16행.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뭐 이거는 뭐 해줘도 안 해줘도 되는데요. 예, 보니까 여기 뒤에 구분선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에 색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하면은 투명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뭐 시간도 남고 그러면 뭐 해줘도 되고요. 자, 얘 클릭하면 채우기 탭만 살아나죠? 다른 기능은 못 써요. 그럼 이거 눌러서 얘 흰색으로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흰색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 작업에 함수를 제외하고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제1 작업에 이렇게까지만 완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그 다음에 차트 제4작업까지 하시고, 함수는 맨 마지막에 푸세요. 그리고 함수도 쭉 봤을 때 쉬운 함수, 그것을 먼저 푸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매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정의된 일은 판매량, 우리 아까 이름 정의 이렇게 요 범위를 판매량으로 이름 정의했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한대요.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 주소는 필요 없네요. 예, F4키를 이 범위 F4키를 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순위 큰 값이 1이 되도록 즉 내림차순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옵션은 생략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거고요. 맨 뒤에 랭크 함수 먼저 다 쓰고 구해진 값에 AND 연산자 이용해서 위자를 붙여라. 이게 완성이네요. 그러면 랭크 먼저 자는 RANK에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죠? 바로 순위를 구할 넘버 숫자 좀 넣어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 행이니까 바로 요 판매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 HO 셀의 순위를 구해라. 콤마 자 REF 자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바로 요 숫자들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하니까 판매량으로 바로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다 막바로 판매량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인수 오더 큰 수가 1등이 되니까 굳이 요 세 번째 거는 요 쓸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가로 닫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셀 포인터 이렇게 고정이 되고 채우기 핸들 쓰기가 좋죠. 그래서 바로 쭉 드래그. 자, 숫자 나왔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1등이 진짜 제일 큰 수인지, 그 다음에 8등이 제일 작은 수가 8등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몇 개를 확인을 해봐요. 자,
다 잘 구해졌다 그러면 다시 맨 위에 거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다 커서 두고 and 위자를 붙여주는 거죠. 윈도우 따옴표 위. 자, 여기 뭐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다시 쭉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2번 문제. 자, 비골 안에다 이렇게 하래요. 출시일의 연도가, 자, 출시일 쳐다보니까 이렇게 연도가 있네요. 2012년이면 바로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네요. 신상품이라고 표시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if 함수와 이어 함수를 줬죠. 일단 내가 여기를 표시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2011, 얘 아니네. 뒤에 월과 일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연도만 우리 눈은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if 함수 전에 연도 2011이냐 2012냐 이것을 빼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먼저 빼볼게요. 저는 이어 함수 바로 열고 날짜 한 덩어리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를 넣어줄 테니 연도만 추출해 다오.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 역시 쫙 해줘요. 그러면 2011과 12 다 잘 빠져나왔죠? 그러면 2011이라고 여기가 나온 것들은 신상품이라고 쓸 거고요. 2011은 공백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공백 처리와 신상품을 쓸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이 값이 2012와 같은가 라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요 이어 쓴 요 연도를 빼낸 값이 equal 같으냐 뭐랑 같아요? 2012 이렇게 두 개를 같은지 판단해 봐라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눌렀더니 얘는 2011이라 false 거짓이에요 나왔고 채우기 핸들을 쫙 해보니까 true false로 이렇게 다 표시됐어요. 2012는 다 true가 됐죠. 바로 이 true 자리에는 내가 신상품이라는 글씨를 표시하게 하고 false 자리에는 공백으로 아무 글씨도 표시하지 마라. 바로 if 함수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앞에다 if를 추가해 주는 거야. if 바로 열고 첫 번째 인수가 로지컬 테스트였죠. 이게 바로 조건식 논리 테스트 한다 그랬어요. 즉 조건식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true false가 제대로 나왔나, 즉 if 함수에 쓸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면 되겠죠. 즉 요게 연도를 빼낸 것이 2012년과 같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콤마 value if true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값이 true라는 글씨가 나왔을 때 쓸 value 값을 여기다 적어줘라. 2012년이면 뭐라고 표시하고 싶다고요? 신상품이라고 표시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운표 신상품. 자, 세 번째 인수 남아있죠? 콤마 쓰니까 value if false 만약에 여기 false 자리에다가 쓸 그 값을 여기다 써라 이런 거죠. 자, false는 공백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백 처리는 큰 따옴표 두 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써줘요. 자, 이렇게 해서 if 함수가 끝났죠.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자, 얘는 false였으니까 아무것도 값이 표시 안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 다 써놓고 엔터 누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틀린 줄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false가 있었으면 이거 공백 처리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이것까지 예상을 하시면 당황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쫙 해보니까 2012년도에만 신상품이 표시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if와 이어 함수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했고요. 자, 여기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용상품의 판매량 평균을 여다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자, 조건이 있는 평균 그러면서 함수를 d-average 함수를 줬어요. 자, 라운드 함수는 나중에 d-average를 구한 그 숫자를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 먼저 해줄 건 dAverage. dAverage를 입력하고요. 자,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니까 표 전체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제품명부터 여기 우리 함수 쓰기 전까지 뭐 더 가도 상관없어요. 자, 요 표 전체 범위에서 콤마 두 번째 인수 필드. 필드는 바로 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그 필드가 어디냐? 자, 판매량의 평균이라 그랬죠. 그러면 판매량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요 필드명 딱 H4 필드, 즉 판매량의 필드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겠다. 콤마. 자, 세 번째 인수 크리테리어 요거는 조건이죠. 조건이 뭐예요? 공용상품. 그러면 이 글씨가 어디 써 있는가 보니까 공용상품. 여기 공용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그러면 분류가 공용이다. 그래서 이 필드명을 우리 D자 들어간 함수에서는 무조건 포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조건은 분류가 공용. 이렇게 두 셀을 드래그를 해줘요.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가로 닫고 엔터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라운드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뒤처리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만약에 12345가 나왔을 때 12350, 즉 맨 끝에 자리 요 8을 0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반올림이 되면 해라 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해주고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라운드 쓰고요. 첫 번째 인수 숫자는 아까 여기서 뭔가 숫자가 나왔었죠? 자, 숫자 첫 번째 인수는 구해놨으니까 요 뒤에다가 콤마 어떻게 써줘요? 정수 한 자리를 0 처리하니까 정수 0 처리할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자리니까 1 이렇게 써주면 그 8이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올림이 되죠. 자, 그래서 1350원 이렇게 50개 양이니까 개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4번 문제. 네. 자, 4번 문제는 맨 나중에 할게요. 자, 얘 먼저. 판매량의 합계 공식을 주는데요. 가로 1 할인율 곱하기 정상가 곱하기 판매량. 그러니까 2일 할인율 이 범위 쭉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정상가 이 범위. 그 다음에 곱하기 판매량.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한 거. 이렇게 세 개 곱한 거. 그것들을 다시 합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를 줬어요. 자, 그래서 sum product. 자, 첫 번째 인수가 array 1이에요. array는 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범위인데 지금 할인율 범위인데 공식이 가로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쭉 할인율 배열 범위를 넣어줬고요. 자, 가로 닫고 콤마. 이번엔 두 번째 배열 범위 바로 정상가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드래그 콤마. 이번엔 세 번째 배열 범위 판매량 범위 쭉. 자, 다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 이만큼 나왔네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썸 프로덕트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배열, 이 배열, 이 배열 세 개를 넣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애들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나왔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얼마 쭉 나오겠죠. 그래서 곱 프로덕트가 먼저 실행이 돼서 어떤 값이 나왔고 그거를 나중에 썸 합계 최종적으로 합계를 구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6번 정상가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정상가 I14셀에서 바로 여기죠. 여기서 선택했을 때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정상가 얘를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유효성 검사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얘를 맨 마지막 걸 선택했으면 요거에 해당하는 정상가 12만원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찾는 값은 얘가 될 것이에요. 얘를
이 범위부터 찾고, 그리고 정상가는 1, 2, 3, 4, 5, 6, 6열에 있네요. 그래서 6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찾을 값과 이 범위에서 찾을 그 값은 정확히 일치해라,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vlookup 가로 열고, 자, 룩업 밸류는 바로 얘가 된다 그랬죠. 자, 이럴 때 조심해요. I자일 때 클릭하면 안 되죠. 커서가 이동이 돼 버리니까요. 다시 요 가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병원 모양일 때, 이럴 때 클릭을 해야지 I14가 들어가죠. 혹시 여기 아무리 이렇게 해도 I자로 병원 모양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요 근처 애들을 눌러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에를 클릭하면 I13이 되고요.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I14로 이렇게 이동이 돼 버리죠. 그래서 찾을 값 룩업 밸류는 I14로 맞춰줬고요. 콤마 어디서부터 찾겠냐? 테이블 표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이 값은 바로 이 범위부터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정상가 이상 이렇게 범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표 전체 범위는 여기 함수 쓰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면 안전하죠. 자, 요 범위에서 찾고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열 번호. 실제적으로 찾아올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열 번호를 써달라, 이런 소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로부터,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바로 정상가는 여섯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다. 그 값을 찾아와라, 이런 의미로 여기다 6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6. 자, 마지막 인수가 또 있어요. 레인지 룩업 그랬는데요. 요거를 콤마 딱 눌러보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룩업 밸류에서 지정한 이 제품명과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이 제품명이 어떻게 일치해야 돼요? 자, 문자는 무조건 정확히 일치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얘를 더블 클릭하면 폴스가 영어가 그냥 써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직접 0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자, 가로 닫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나왔죠. 자, 뭐 숫자가 하나 나왔다고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요. 테스트도 더 해보세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맨 아래 거 눌렀을 때 요 12만 원이 제대로 나왔는가. 뭐 중간 거도 한번 K51, K51 했을 때 23만 원이 나왔는가.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여기 하나 남았네요. 자, 요 문제는 뭐 거의 출제는 안 되는데요. 어쩌다가 한번 출제되는 형태인데요. 뭐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적게 팔린 상품 모델명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인덱스와 매치 민함수를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 없이 그냥 찾아보죠. 우리가 눈으로 그냥 내가 손으로 쓴다 그랬을 때 가장 적게 팔린 상품 수, 그러면 판매량을 보겠어요. 여기서 가장 적은 애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찾고 그걸 쭉 따라가면서 뭐를 찾아요? 상품의 모델명. 모델명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그 상품의 모델명이면 뭐 요거 상품명이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스니커즈 이렇게 나오게끔요. 스니커즈로 하면 되겠네요. 이게 동일하니까요. 요 제품명, 상품의 모델명 뭐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모델명 요거를 요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우리 답은 일단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범위를 쭉 보면서 최소값, 바로 얘라는 걸 찾았죠. 바로 미함수를 이용해서 473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눈은 얘를 딱 찾으면 옆으로 쭉 따라가면서 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컴퓨터는 왜 눈이 없으니까요. 이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473이 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몇 번째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8번째 행에 있다. 그러면 요 제품명 범위에서 8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와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민함수를 이용해서 473이라는 값을 찾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저는 민 가로 열고 범위 주르륵 넣어주고 가로 닫으면 473이라는 최소값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이 473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거를 매치 함수로 찾아내는 거예요. 결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눈으로 다 봤으니까. 바로 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매치 함수를 이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매치 가로 열고 룩업 밸류가 바로 찾을 값이죠. 바로 이 민함수로 해서 바로 473을 찾았죠. 바로 473을 찾겠다. 콤마 얘를 어디서 찾아요? 룩업 어레이 찾을 배열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겠어요? 얘는 판매량에 있으니까 바로 이 범위로부터 찾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있네요. 매치 타입 콤마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이 있어요. 바로 473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얘를 0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8이 나와야 제대로 매치 함수를 쓴 거예요. 자, 예상대로 8이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품명, 바로 이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인덱스 함수로 가능하죠. 자, 인덱스 함수는 어때요? 이 표 범위에서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이고요. 내가 구하려 해들 이 범위 표 범위에서 콤마 행번호 바로 8행 그 다음에 이 표는 1열 제품명은 1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해도 뭐 8행 1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덱스 가로 여니까 어레이 범위가 어디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애는 제품명이죠. 그러면 이 표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콤마 두 번째 인수가 로우 넘버 바로 행 번호가 몇 행을 찾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치로 여태까지 찾아놓은 게 뭐였어요? 바로 8행이라는 그 8을 찾아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덱스 함수의 행 번호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찾아놓은 거예요. 자, 콤마 그러면 컬럼 번호가 뭐예요? 자, 여기는 생략을 해도 1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 써줘도 되고 그냥 가로 닫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요거의 해석은 이 범위에서 콤마 얘가 아까 8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8행 콤마 1열 즉 1행, 2행, 3행 바로 얘가 8행이고 얘가 1열이 되겠죠. 그래서 8행 1열 값 바로 얘를 뽑아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엔터 눌렀더니 바로 이 번호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판매량 단위계 셀의 상위 하위 규칙 평균 미만을 연한 빨강으로 적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판매량 단위계 그 범위를 블록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 거기 하위 메뉴 보니까 평균 미만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서식이 있는데 연한 빨강 채우기 있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얘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서식이 지정이 됐고요. 자, 이번엔 수식을 이용해서 자, 우리 뭐 실제 시험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데이터 막대나 이제 어렵게 나오면 수식을 이용해라 이런 게 나오죠. 자,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량 단위계 요것이 판매량 단위계가 2000 이상인 행 전체 그러면 2000개 이상이면 얘네요. 그러면 요 조건에 맞으면 이 행 전체가 글꼴 파란색으로 바뀌게끔 해라 이래요. 그러면 얘만 블록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면 행 전체 바꾸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데이터 행만 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 필드명은 선택하면 오히려 안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바로 요 행 전체 블록. 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첫 번째에만 보이게끔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게요.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고요. 여기다 커서 클릭해서 놓고 단위량 판매계니까 단위량 판매계의 바로 첫 번째 값만 클릭을 해줘요. 이렇게 선택. 그러면 $H, $5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F4키를 두 번을 눌러줘요. 그러면 5 앞에는 달러가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돼야 여기 처음 걸 찍었지만 그 다음에는 H6, H7, H8로 넘어가면서 지정한 이 조건을 검사하게 돼요. 자, 이 값이 얼마요? 2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0. 바로 이것이 판매량이 2000 이상인지를 검사해서 그것이 참이 되면은 true가 되면 내가 지정한 서식대로 글자색을 파랗게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F4키 두 번 눌러서 5의 달러를 뺀다는 거. 자, 이거 절대 주소기 때문에 달러를 안 빼면 얘만 검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눌러줘서 글자색을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고 확인. 그리고 또 확인. 그리고 꼭 검사해 봐야죠. 판매량 2000 이상인 행 전체가 파래졌는가. 자,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까지도 해결을 했어요. 자,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제1 작업 시트에 B4부터 H12셀을 영역을 복사해서 자,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제2작업에 B2셀, B2셀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눌러주고요. 자, 붙여넣기 옵션 눌러서 원본 열너비 유지 선택해서 쫙 넓혀줬고요. 자, 이제 조건을 보시면 고급 필터 정상가가 보니까 정상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20만 이상, 뭐 크거나 같다 20만, 이게 조건이 되겠네요. 이거나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오는 판매량, 자, 요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조건과 관계가 이거나, 그러니까 5하가 되겠죠. 5하면은 판매량의 500 이하라는 조건은 정상가 20만 이상, 그 옆에 쓰면 안 되겠죠. 다른 행에다 써줘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필드를 복사해 올게요. 정상가와 판매량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조건을 쓸 위치는 B13셀부터 쓰라 그랬으니까요.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두 글씨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정상가에 대한 조건은 20만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만 200 000. 그리고 이 건화로 해석됐으니까 판매량의 조건은 바로 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행에다 적어야죠. 이 행과 다른 행. 자, 판매량은 500 이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500. 자, 이렇게 조건을 완성을 했어요. 자, 조건이 완성됐으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죠.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정확히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데이터, 그 다음에 고급 눌러주고요. 제일 먼저 봐줄 것은 목록 범위, 바로 요 데이터 범위, 필드랑 데이터 범위만 제대로 됐는가. 자, 제대로 됐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필터한 결과를 다른 데에다 추출할 거니까 얘를 눌러주면 복사 위치가 살아났고요. 자, 조건 범위에다 커서 두고 우리가 열심히 썼던 바로 요 범위를 드래그를 해주고요. 요 필드명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커서 놓고 B18셀부터 요 조건에 맞는 필터 결과를 여기서부터 표시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확인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잠깐 보죠. 정상가가 20만 이상인 애들 두 개 나왔고요. 얘는 정상가가 20만 이상이 아니지만 뭐예요? 판매량이 500 이하이기 때문에 얘도 추출이 된 거죠. 이제 표서식. 자, 요 추출된 결과의 표서식을 지정하래요. 블록 설정 다 해주고 먼저
홈탭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죠. 저 주황색 채우기 없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가서 채우기 없음. 자, 색깔 뺐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옆에 표 서식 눌러서 표 스타일 밝게 13이래요. 그래서 밝게 13. 자, 화면을 저는 벗어났네요. 자, 밝게 13을 클릭. 그러면 요 범위 맞아요? 라고 물어보죠. 자, 맞으니까 확인. 그리고 블록 해제. 그래서 이렇게 표 서식까지 완성을 해서 제2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제3 작업 정렬 및 부분합 문제를 해결하죠. 역시 제1 작업에서 B4부터 H12 영역 이것을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제3 작업 B2셀 B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눌러주고요. 붙여넣기 옵션 눌러서 원본 연럽이 유지 눌러줬고요. 자, 이제 조건을 보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으니까요. 부분합이 구해진 그 필드 거기가 어딘가요? 상품이라는 곳에 워커부츠 평균과 워커부츠 개수가 거기 써 있죠. 즉 상품명 요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한 거예요. 워커부츠가 맨 위에 있고 등산화 디귿이 맨 밑에 있네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상품 여기 클릭 혹은 여기 아무데나 요 상품명 중에 아무데나 셀 포인터 두시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림차순을 쿡 눌러서 워커부츠 등산화 순서대로 쫙 정렬이 됐나 확인하고요. 곧바로 오른쪽 끝에 부분합 그룹할 항목이 뭐가 된 거예요? 정렬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정렬을 해야 이렇게 묶이니까 얘네들이 바로 그룹화, 묶일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 얘를 우리가 상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구할 것은 제품명의 개수와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명의 개수. 그럼 쓸데없는 거 여기서 빼고요. 제품명 선택하고 그거의 개수. 자, 함수는 개수로 바꿔줬어요. 이따가 평균을 또 하나 구할 거니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미리 빼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확인.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해졌죠? 곧바로 다시 부분합 실행해서 두 번째 판매량의 평균이래요. 그러면 제품명 빼고 판매량 체크해주고 그것은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아까 빼놨죠? 했으니까 확인 누르니까 개수 위에 평균 그리고 어디에 숫자가 있어요? 판매량. 개수는 제품명의 개수였으니까 여기에 2가 표시됐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그러니까요. 요 너비가 좀 넓죠. 그래서 C와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좀 넓혀줬고요. 그 다음에 윤곽 오른쪽에 윤곽 지워야죠. 그래서 그룹 해제 눌러주고 윤곽 지우기 클릭. 자, 나머지 사항 똑같은가 쭉 확인을 해보세요. 자, 됐고요. 이번엔 제4작업 차트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차트 문제 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 설정이 되겠죠. 자, 범위 설정할 때 우리가 판단할 것은 먼저 여기서 범례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판매량과 정상가 필드를 썼구나. 그러면 바로 정상가 판매량 여기 있어요. 이 두 필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막대기 밑에 있는 글씨 워커부츠 여기 써 있네요. 즉 상품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S6 자 S6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명 상품 그 다음에 정상가 판매량 필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요 막대기 개수를 재어보니까 5개죠. 그러면 요 5개가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 한번 찾아봐야죠. 워커부츠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스니커즈는 빠지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블록은 필드명 먼저 자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정상가랑 판매량 먼저 얘 먼저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워커부츠하고 등산화 보니까 워커부츠 자 수지화가 빠지니까
요거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요 두 개 드래그, 정상가랑 판매량 드래그. 자, 그 다음에 등산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등산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정상가랑 판매량. 이거 등산화부터 수제화 스니커즈, 등산화, 수제화 스니커즈가 줄줄이 있죠. 그러면 요 이제 띄었고, 그다음 컨트롤 누르고 요 6개를 한 번에 드래그. 그거에 해당하는 정상가, 판매량 6개를 한 번에 드래그.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삽입 탭에 가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차트 이동 버튼 눌러서 이동을 해야죠. 자, 새 시트 선택하고 여기는 제사 작업,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고요. 시트 이동해야죠. 그래서 제4 작업 쭉 끌어서 제3 작업에다 갖다 놓고요. 자, 이제 지시사항대로 가면, 자, 이제 우리가 3번까지 해결했으니까 4번 레이아웃 3으로 하고 스타일 6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3 요거죠. 그래서 요거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레이아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6. 자, 요 자세히 버튼 눌러서 스타일 6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영역 서식 차트 전체 글꼴을 얘기하는 거죠. 맑은 고딕 11포인트. 그러면 홈 탭 가서 여기 눌러서 그냥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자, 차트 도구에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 그 다음에 분홍, 박엽지 선택.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 없음이에요. 그럼 그림 영역 여기 한번 클릭해서 흰 부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자, 이러니까 뒤에 분홍 박엽지가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영역 서식 끝냈고요. 이제 제목 한번 클릭해 주고 저기 서식 탭이 열린 김에 뒤에 나온 채우기 흰색하고 테두리 이거 먼저 하죠. 그러면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윤곽선 검은색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맑은 고딕 20, 굵게는 돼 있으니까 20포인트로 크기만 지정해주고 써주면 되겠죠. 자, 2012년. 자, 숫자 먼저 쓰니까 여기 안 써지고 여기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이 글씨는 그냥 자동으로 지워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자, 신발 판매 현황. 자, 엔터 뻥 누르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제목 서식 해결됐고 7번 이제 서식에 대해서 정상가 바로 이거 이 막대기가 정상가죠. 그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보조축 바로 이쪽에 숫자를 표시하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상가 막대기 아무데서나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줬고요. 자, 곧바로 요 꺾은 선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얘를 보조축 그러니까 요 꺾은 선형은 여기 있는 숫자로 읽겠다 이런 의미가 됐고요. 밑에 깔려 있던 요 판매량이 요쪽에 축이 새로 이제 기본 축을 사용하면서 얘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자, 요거를 더 써먹을 때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나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고 여기는 지금 똑같네요. 오른쪽도 자, 이쪽이 틀리네요. 여기는 25만 책에는 이제 문제에서는 30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창 닫지 말고 여기에 보조 세로축 여기는 글씨를 한번 쿡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여기에 축 서식으로 대화 상자가 바뀌었죠. 자, 이때 최대값 자동으로 하지 말고 고정을 눌러주고요. 요 25만, 저 25를 30으로만 써주면 30만이 되겠죠. 이거 주 단위 맞고요. 다른 거는 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를 여기 글씨를 다시 한번 딱 클릭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됐으니까 그래서 닫기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레이블 등산화 SK203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 레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서 얘만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되게끔 해주고 레이아웃 우리 여기서 다 해줄 수 있었죠? 그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자 위치가 어디가 돼요? 도형의 바깥쪽 나가서 끝에다 해라.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줘야 이렇게 들어가죠. 다음 눈금선 자 여기 있는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파선으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 눈금선 그 다음에 얘가 기본 가로 눈금선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눈금선 옵션에 가서 선 스타일에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시의 종류 선택해서 파선 선택. 그럼 이쪽이 파선으로 바뀌었어요. 자 됐고요. 자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바로 여기 우리가 축 아까 바꿨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7번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번엔 범례 보니까 범례 이름이 얘는 두 줄인데 거기는 가로 단위 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 여기 빈데 아무 데서나 오른쪽 데이터 선택 요거 이름 바꾸래 선택해주고 편집 요 셀을 갖고 와서 두 줄로 표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직접 내가 써주면 되죠. 그래서 판매량만 이렇게 쓰고 확인 또 확인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이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랑 똑같은가 쭉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축 제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요거 먼저 해결하고 도형은 맨 나중에 할게요. 자 레이아웃 탭에서 축 제목 자 여기가 기본 축이죠. 그리고 세로예요. 그래서 기본 세로 축 제목 글씨가 가로 단위 개 가로로 써 있으니까 가로 제목을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자, 얘 테두리 있는 데서 쭉 바로 위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글씨를 써줘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가로를 쓰면 여기 써지지 않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써져요. 그래서 단위 개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 글씨가 바로 들어가면서 지워지는 효과까지 들어가요. 자, 이제 요 그림 영역 요 빈 데서 한번 딱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점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요. 다음에 여기도 제목이 있네요. 얘는 보조 세로축 제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가로 단위 1 축제목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 글씨는 역시 가로 제목 자 여기 겹치게 들어갔어요. 자 위로 쭉 끌어올려서 역시 그냥 막바로 가로 단위 1 자, 얘도 여기 써졌죠. 그래서 특수문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써져요. 뭐 숫자라든가 특수문자가 맨 처음에 써지면 여기가 써지는 거예요. 여기 안 써지고 대신 엔터 누르면 기존의 글씨는 지워지면서 얘가 쑥 들어가죠. 자, 됐고요. 자, 나머지 사항 다 똑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도형 위쪽 리본을 입력해서 입력을 하죠. 삽입 도형에 가서 별 및 현수막에서 위쪽 리본 자 선택하고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채우기가 흰색으로 됐네요. 다른 지시사항 없지만 얘랑 그냥 똑같이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맑은 고딕 11 거기에 우리 검은색 글씨로 해주고요. 맞춤도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도 가운데 맞춤 자, 이 상태에서 2012년 신제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크기나 위치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1 작업부터 한번 쭉 제4 작업까지 쭉 풀어봤습니다.